만약 여러분의 뇌가 이런 상태라면 살면서 점점 가난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스펙이나 커리어를 단기간에 쌓거나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싶은 사람, 자아 실현을 위해 폭발 성장을 원하는 사람,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 또는 뇌가 박살났나 싶을 정도로 망가져서 집중이 안 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과가 형편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180도 바뀐 새 인생을 살게 되실 겁니다. 진심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5번 보세요. 뇌를 제대로 활용하고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는 내용이 엑기스로 꾹 담겨 있으니까요. 미친 인사이트 얻으셔서 짧은 기간에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뇌의 이 부분이 망가져 있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본능과 감정이 내 인생을 주관하며 살게 됩니다. 즉,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방금 말한 뇌의 부분은 전두엽인데요. 전두엽을 쓰지 않는 인생은 5원짜리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냐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폰을 100원이라고 했을 때 30원은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조립하라고 하청을 주며 5원이 들어가죠.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죠? 35원. 애플은 65원을 가져갑니다. 뭘 했죠? 재료를 만든 것도 조립을 한 것도 아닌데 왜 65원을 가져가죠? 네, 디자인을 했습니다. 설계를 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을 쓴 비용으로 65원을 가져간 겁니다. 반대로 손을 사용한 비용, 다른 말로 시키는 거 한 사람들은 5원을 받았죠. 전두엽을 발달시키지 않는 사람은 남들 시키는 것만 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으니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요즘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달고 살죠. 잠들기 전에도 스마트폰, 일어나자마자도 스마트폰. 무려 97%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TV나 컴퓨터, 휴대폰을 보는 것은 전두엽 발달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후두엽에 잔상만 찍고 사라지거든요. 반드시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만 전두엽 발달이 됩니다. 여러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자녀들은 최첨단 컴퓨터와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도 핸드폰도 없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네, 전두엽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안 그러면 누군가가 시키는 일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몰입의 저자이자 서울대 황농문 교수님은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압족형 인간이 되라고 합니다. 전두엽을 쓰는 것이 우리 뇌의 가장 높은 수준의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전두엽이 발달하면 세상은 고난이 아니라 게임이 됩니다. 놀이터가 되고 도서관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전두엽을 미친듯이 발달시켜서 꿈을 초고속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삶에 전반적으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전구처럼 사는 사람과 레이저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구는 나름 열심히 사는데 뭔가 성과는 나지 않고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있죠. 반면 레이저는 꿈을 차근차근 이뤄갑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전구와 레이저의 특징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전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데요. 여러 방향으로 빛을 보낸다. 다양한 빛의 파장이 섞여 있어서 제각각이다. 빛이 나아가면서 에너지가 감소한다. 반면 레이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일정한 방향으로 빛을 보낸다. 파장이 일정하다. 에너지의 집중도가 매우 높다. 인생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고 계시다면 전구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번 시작한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저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저기 다른 일에 손을 대는 거죠. 또한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자꾸 SNS를 확인하고 쇼츠나 릴스를 보거나 내 삶이 잘 되는 것과 전혀 관련 없는 행동을 하며 에너지를 계속 낭비하고 소모시킵니다. 생각과 말, 행동이 제각각이라면 에너지가 분산되겠죠. 일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레이저 광선처럼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꿈을 실현하죠. 아주 단단한 금속도 잘라낼 정도로 에너지의 밀도가 높은 레이저처럼 우리는 생각 에너지, 말 에너지, 행동 에너지를 한 곳에 응축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수준 낮은 생각은 에너지가 약하고 수준 높은 생각은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무슨 말인지 간략히 예를 들어 볼게요. 생각 수준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왠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해야겠다고 진심으로 결의하는 사람, 이 둘은 생각 에너지가 다르겠죠? 이는 곧 말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하겠다고 진심으로 선언하는 사람, 이렇게 말에서도 수준에 따라 에너지가 다릅니다. 이어서 행동의 차이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머뭇거리다가 시작하는 사람, 결단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만두지 않는 사람, 이 둘의 행동에는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겠죠? 이처럼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간을 보내도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밀도가 다른 거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생각과 말, 행동의 수준을 높여서 항상 일치하도록 해보세요. 분명히 원하던 결과를 얻고 바라던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생각, 말, 행동의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것보다 에너지를 더 증폭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몰입에 들어가는 거죠. 몰입은 시간을 잊을 정도로 완전히 집중해 대상에 빠져드는 정신 상태를 뜻하는데요. 몰입을 하면 원하는 인생을 훨씬 빠르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몰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몰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황농문 교수님, 짐 퀵과 같은 심리학, 뇌과학 전문가들의 영상과 책들을 참고하여서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딱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만 적용해도 하나 이상 좋게 바뀔 거라 확신합니다. 몰입을 위한 인사이트 첫 번째,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라. 별똥별이 떨어질 때 그 찰나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었나요? 이 순간에 간절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뇌의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는 비법이 여기에 있죠. 우리 뇌는 뇌과학을 공부해보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뇌한테 뭐를 요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 뇌한테 뭐를 발달시켜 달라고 그러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거가 미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구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뇌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즉 내 삶의 목표를 뇌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뇌는 목표를 달성할 정보들을 수집하며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목표를 정할 때 꿀팁도 드릴게요. 2가지 감정이 느껴지는 목표가 좋은데요. 두려운 감정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설레이는 감정도 느껴지는 목표를 세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기준은 청소부였던 밥 프록터가 1960년대에 연봉 400만원에서 1년 만에 연봉 2억을 만들고 또다시 1년 만에 연봉 10억을 만들었던 방법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세우면 제한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고의 확정이 일어나지 않겠죠? 다시 말해 미지의 영역인 목표여야 나의 뇌는 잠재 능력을 발휘합니다. 문제의 크기에 맞게 사고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정보와 성공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목표가 있다고 또 몰입을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에 들어가는 3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첫째,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작게 시작하라. 목표는 크게 세우되 행동은 잘게 쪼개서 하라는 겁니다. 쉬운 수준에서 어려운 수준으로 가면서 몰입이 잘 되니까요. 둘째,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수용하라. 실력을 높이려면 행동을 한 후에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야구를 하는데 배트를 100번 휘두르면 한 번 홈런을 맞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또 배트를 100번 휘두르는 게 될 겁니다. 타율을 높이려면 배트를 어떻게 잡고 어떤 자세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치면 좋은지 피드백을 수용하고 감각을 높여가야겠죠. 셋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하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며 몰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몰입을 위한 인사이트 2번째, 몰입에 방해되는 것들을 치우자.
성공한 사람들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이미 이룬 모습을 상상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빼앗긴 채로 정신 에너지를 낭비하죠. 몰입을 하려면 마음은 평온한 상태에서 오감은 예민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해받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집중이 깨지는 원인은 외부의 자극, 내부의 잡념 두 가지가 있죠. 시간을 밀도 있게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꿀팁을 2개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집중을 흩뜨리는 것을 제거한다. 핸드폰, TV, 게임, 쇼츠, 릴스와 같은 것들은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소모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시간을 빼앗길수록 내 소중한 인생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외부 자극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안타깝게도 비전과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과 부정적인 상상들로 무의식을 형성하고 살아온 사람들로부터 내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의식과 잠재의식에 들어온 정보의 질과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정보의 가치가 나의 생각과 상상의 질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내 인생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진정한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자 하시나요? 그렇다면 주변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면의 잡념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뭔가에 집중해서 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잡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집중해야지, 잡념아 저리 가, 이렇게 해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황동문 교수님이 추천해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주제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앞에 붙여놓는 거죠. 잡념에 빠졌을 때 포스트잇에 적혀있는 주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내 의식의 무대 위에 잡념이 밀려나게 되고 주제가 다시 올라가서 주인공이 된다고 합니다. 전달드린 꿀팁으로 몰입하기 좋은 환경을 꼭 만들어 보시고요. 명상이나 산책을 종종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이완시켜 주면서 몰입에 들어가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몰입에 대한 인사이트 세 번째, 몰입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얻는 초간단한 방법.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실제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기업에 취직하게 된 신입사원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보니 회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상무님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있었죠. 그 문제를 접한 신입사원은 일주일간 그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 해결 방안을 들고 회사에 갔죠. 1번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2번은 어떻고, 3번은 저떻고, 마지막으로 5번은 비용이 거의 안 들지만 어떤 문제가 있게 됩니다 하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5번을 채택하여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죠. 신입사원은 능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신입사원은 대학생 때 반년 유급을 해서 졸업이 늦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 너는 성실한데 생각을 안 한다,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 어떤 문제를 놓고 생각을 깊이 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해요. 이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몰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핵심 능력이라는 것을 캐치하셨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한 문제에 대해서 몰입하면 유레카를 외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성공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고민, 가설, 실행. 이 3가지를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필요하다면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가설을 도출하죠. 그리고 실행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지식과 경험은 복리로 쌓이겠죠. 그럼 점점 문제 해결 능력은 좋아지게 되고 내 몸값, 내 시간의 가치는 10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몰입을 통해 해결해보는 값진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훨씬 빠르게 이룰 수 있는 치트키,
몰입에 대해서 공유해봤습니다. 영상 내용 간략히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전두엽이 망가지면 인생도 망가집니다. 두 번째, 전두엽을 발달시키고 레이저와 같은 사람이 원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몰입했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번째, 몰입을 하려면 목표를 세우고 방해되는 것을 치우고 고민, 가설, 실행을 반복해 보세요. 다섯 번째, 그러면 폭발 성장과 더불어 꿈을 훨씬 빠르게 현실화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수준, 경험 수준으로 내 잠재력을 미리 재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고 그 빛의 초점을 종이의 한 지점에 집중시키면 종이를 태워버리는 일이 펼쳐집니다. 책을 읽을 때도, 좋은 오디오북을 들을 때도, 이렇게 좋은 영상을 보면서도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분명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 장담합니다.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업그레이드할 귀한 정보를 매주 하나씩 업로드하고자 하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 동반자 어치버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